일단 동시간대 저는 중계를 했습니다. 로마 경기 중에. 로마와 이 루안스크의 피 튀기는 혈전. 진짜 피가 튀겼나요? 세계 빅매치. 막 이렇게 막 위협할 정도로 막. 컨디션 좋나요? 네. 분노하게 오버싸네요. 잠을 굉장히 잘 자고 왔죠. 잘 자고 왔어요. 네. 첫 영상은 약간 이렇게 좀 모르겠다. 그냥 억텐. 원래 억텐 좀 해야 돼. 자, 빠모스! 자, 김민재. 네. 예. 김민재가 이제 저는 이제 동시간대 로마 경기 중계를 했고. 네. 페네르바체가 또 세계의 강호 아닙니까? 올림피아코스. 그렇지. 네, 수많은 그 강팀들을 무너뜨렸던. 수많은 강팀들 중에 특히 아스날이죠. 네, 아스날 무너뜨렸던. 예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들하고도 되게 명승부를 좀 펼쳤던 게 그렇죠. 뭐 챔스에서도 심심찮게 만난 기억이 또 나고. 네. 근데 0대3으로 페네르바체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내용이 사실 이제 페네르바체가 좋지 않았어요. 완패도 완패인데 경기 내용도 불안했고 아무래도 이제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3실점? 그럼 김민재는 어땠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이게 사실 평일 넘어가는, 그러니까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못 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죠. 이게 또 경기를 풀로 이렇게 보고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를 보고 아니면 또 김민재 선수 활약상만 따로 모아서 보고 뭐 이런 것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가 할 얘기는 페네르바체는 어땠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김민재의 폼은 좀 어떤 식으로 경기장 안에서 드러났는지 그렇죠. 볼 겁니다. 그리고 뭐 동시간대 덕현이 형을 위해서 로마 경기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있나요? 여폭황, 마라황.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잠을 일찍 자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이제 키가 커야 되니까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지.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잠을 좀 안 자가지고 키가 안 크지 않았나. 저희 비슷하거든요, 둘이. 네. 종인 형도 비슷해요. 종인 형도 비슷해요. 김환도 맞아요.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다 밤을 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경기는 0대3 패배. 6분 만에 프란시스코 수아레스에게 실점. 네. 그리고 62분과 68분에 게오르기오스 마수라스에게 연이어 실점을 허용하면서 0대3으로 패배한 이제 페네르바체입니다. 자, 페네르바체의 이제 문제점 4가지를 경기를 보면서 이제 진단해 볼 텐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는 측면 쪽의 수비가 너무 쉽게 뚫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그냥 상황만 좀 짚어보자면 네. 측면 쪽의 수비가 대단히 쉽게 뚫리는 모습들이 있었다. 백스리의 윙백의 뒷공간이 열리면 필연적으로 그 백스리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페네르바체는 이날 경기에서 유독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측면 수비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어찌됐건 이거는 곧 찬스 메이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전북의 구스타보 아니고요. 네. 이제 페네르바체 루이스 구스타보가 있죠. 전북의 구스타보는 굉장히 잘하고 요즘 있죠. 진짜 잘하던데. 네, 올 시즌 굉장히 좋습니다. 일류첸코 오고 아마 위기감을 좀 느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각성을 한 것처럼 최근에 좀 잘해주고 있어서 팬들도 좀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구스타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경기 중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교체 아웃이 된 게 누가 봐도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약간 질타성 교체였어요. 그런 정도로 어떤 해석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 페네르바체가 중앙에서 구스타보가 계속 백패스를 하니까 팀 빌드업 상황에서 미드필드 쪽에서 풀어나오지 못하고 아래쪽에 있는 센터백들의 부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중이 됐어요. 네. 이게 미드필드 쪽에서 빌드업을 좀 해주고 역할 보조가 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그 센터백들도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금 자기 플레이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미드필드가 빌드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커버 쳐야 되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센터백들이기 때문에 첼시도 조르지뉴가 있을 때 3선에서의 빌드업이 약간 약점이 있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부담 덜어주고 하는 것처럼 네네. 이 페네르바체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구스타보가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미드필드 쪽에서는 패스를 풀어나오는 어떤 빌드업의 영향력이 부족했다라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서의 패스미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수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페네르바체의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할 때도 센터백들이 볼을 미드필드 지역까지 끌고 올라와야만 그나마 볼 전개가 될까 말까 싶을 정도의 분위기. 이걸 예시로 짚어보면 가장 잘 알고 계실 투헤드 첼시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살라히 선수가 호러쇼를 범했어요. 네. 일단 살라히 선수가 파트너 쪽에서 너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약간 수비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발생되면서 옆에 있는 김민재가 비정상적으로 수비 범위를 너무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스리의 조직력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자, 네 번째는 이제 결정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유독 골도 안 들어갔고, 슈팅은 6개나 페네르바체가 더 많이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적게 가져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16개 유효 슈팅 3개. 근데 이 극강의 올림피아코스는 슈팅 10개인데 유효 슈팅이 9개입니다. 순도가 높아. 예전에 그 아스날하고 경기 때도 좀 비슷했죠. 네, 맞아요. 그때 올림피아코스 잘한 경기고, 뭐 오바메양이 결정적으로 알아먹긴 했지만,
근데 또 그 경기 또 오바마가 또 골은 넣었다. 마지막에 그 찬스를 그게 너무 놓쳐서 커서 그렇지. 예. 왜 그 전에 세레머니 해가지고 막 분위기 좋게 유를 난 그냥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올림피아코스가 근데 참 보면은 집중력이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어제 이 경기를 또 이제 김용남이 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시간대잖아요. 이제 네. 끝나고 내려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좀 같이 하는데 이날 페네르바체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U자 빌드업만 반복을 했다라는 점이라고 이제 김용남 캐스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했던 말이 터키의 아스날이다. 예, 터스날이다. 터스날. 페네르바체.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테타의 기운이 여기까지. 예. 근데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구스타보의 부진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구스타보 쪽에서 3선에서 패스를 못 풀어나오니까 그렇죠. 미드필드를 거치지 못하고 결국 U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센터백의 부담도 가중시키고 용남형 말씀처럼 그쵸 U자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경기마다 결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김민재 선수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미드필드가 답답할 때 센터백의 빌드업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매 경기 김민재가 빌드업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페네르바체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진단하면 진단할수록 아르테타 아스날 안 좋을 때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용남형이 그래서 네. 좀 더 공감을 하시지 않았나. 축구번 식견이 좋아요. 터키 아스날이다. 아픔을 겪을수록 네, 좋아지는 네, 거죠. 네. 1선과 2선의 움직임이 페네르바체로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볼을 잡기 위해서 스위칭도 좀 가져가고 위치도 좀 바꿔가면서 그냥 정적이란 얘기잖아요. 네, 볼 가진 선수의 시야에 일단 받을 선수가 들어와야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볼을 줄 수가 없습니다. 패스 미스가 너무 많고 팀 전체적으로 백스리의 선수들이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중앙 미드필더의 부담을 센터백들이 분담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가 해줘야 되는 역할까지도 센터백한테 맞아요. 전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딱 그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센터백들도 하다 답답하니까 아 모르겠다 내가 간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전진을 네. 하고 그러면 김민재 선수처럼 전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스리가 딱 그 중앙까지 그 하프라인 센터 서클 이 지역까지 몰고 가도 줄 곳이 없어요. 이거는 1, 2선의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올라와도 줄 곳이 없는 건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에서 그 장면들이 좀 있었죠. 김민재 선수가 매 경기 이 볼 운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저 올림피아코스전은 무리한 패스 또 운반을 시도하다가 끊기면서 이게 역습으로 이어진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민재의 어떤 실수인 건 맞죠. 김민재의 실수인 건 맞는데 실수가 범해진 배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페네르바체의 빌드업이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미드필드 쪽에 관여도가 부족하고 굉장히 신박한 표현이네요. 건강하지 빌드업이 않다. 건강하지 않다. 네. 네. 창조적인 표현. 빌드업에 아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민망하다. 네. 아니 무리수를 던진 거 아니야. 그냥 딱 듣고 나서 빌드업이 건강하지 않다.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빌드업 구조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뼈대가 이제 무너져 있다. 뼈대가 무너져 있다. 칼슘에 대한 보충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약간 옛날 그 비타민처럼. 네. 알죠? 그 TV 프로그램. 뭐요? 교양 프로그램. KBS 비타민. 알지. 그것처럼 이제 이휘재 씨가 진행을 했었던. 맞아요. 건강 진단을 해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건강하지 않아요. 윗선의 움직임 부족하고 미드필드 쪽에서는 볼 전개해주는 어떤 실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U자 형태만 반복되고 센터백들은 자꾸 볼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센터백이 자기 역할까지 벗어나서 초과된 역할까지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필 아주 팀으로서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김민재도 실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의 앞으로의 좀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한 과제가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을 좀 해야 되는지 발전 방향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올 시즌 지금 아직 백스리의 주전 조합이 잘 꺼내들어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티저랑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지즈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근데 이 아지즈 선수마저 이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백스리의 일원이 노박 선수가 새롭게 들어온 형태로 이번 올림피아코스전은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살라이가 티저랑이 맞춰야 되는데 티저랑이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고 아지즈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좀 이제 좀 이 조합도 괜찮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지즈마저 다친 거죠. 그래서 노박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노박이 원래 왼쪽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백이 아니잖아. 네. 전문 센터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상대로라면 노박이 그러면 스토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비시즌 때 한번 콘텐츠 다뤘었는데 그럼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의 위치는 오른쪽 스토퍼, 오른쪽 센터백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페네르바체의 측면이 좀 무너졌던 거와 이와 더불어서 센터백들의 빌드업이 좀 무리해서 행해진 것도
분명 무리해서 행해졌지만 끊기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백3 자체가 조금 흔들림이 있었던 조합이었다. 저는 이 진단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네르바체가 지금 공격 쪽에서도 결국 문제를 겪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트너로 나왔었던 살라이의 폼이 이날 경기는 또 좋지 않아서 김민재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하중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지즈랑 티저랑 일단 빨리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조금 더 페네르바체가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축구를 온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이번 조별리그 올림피아코스전 0대3 패는 조금은 타격이 있는 네. 그런 패배라고 생각이 듭니다.